하후페, 자네가 다시 한번 가서 제갈량이 죽었는지 확인해보고 오시게나. 예. 아버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제갈량이 죽었을 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정황들마저 우리를 속이려는 제갈량의 계략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옳습니다. 제갈량 그자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자이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군 삼아 조직을 불러오도록 하게.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해몽을 할 줄 안다지. 잘은 못합니다만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머리에 뿔이 돋아나는 꿈을 꾸었다네. 장군의 머리에서 정말 뿔이 돋아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길몽입니다, 장군. 왜 길몽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디 머리에 뿔이 난 동물인 기린과 용이 나타나는 꿈은 길몽입니다. 헌데 장군의 꿈에서는 장군의 머리에 뿔이 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꿈풀이가 들어맞는다면 내 자네에게 큰 상을 내리겠네. 그러면 저는 장군의 상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비위대인! 위원 장군이 자네를 불렀다고 들었는데. 예, 자신의 머리에서 뿔이 돋는 꿈을 꿨다면서 저에게 해몽을 해달라 했습니다. 응? 위 장군. 비위 상서, 무슨 일이시요? 승상께서 돌아가셨어. 정말요? 위원 장군에게 퇴군을 맡아달라고 당부하셨어. 누가 승상의 유지를 받들었어? 장사 양이요. 병법에 관한 비법은 강의에게 남기셨다고 들었어. 양 장사가 장군에게 승상의 유언대로 긴 일을 처리하는 일을 맡겼어. 이것이 병부요. 아무리 승상이 돌아가셨다 해도 내가 이끌을 어찌 장사 따위가 내게 명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양의 그자는 승상의 영구나 호송해야 할 위인 아닙니까? 승상께서 당부하신 일이요. 돌아가신 승상을 핑계로 나를 누르려들지 마시오. 애당초 승상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면 벌써 장안을 차지했을 거요. 대장군이 내게 어찌 일개 장사에 뒤치다거리나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요? 장군의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다면 내 양에게 가서 장군의 뜻을 잘 설명한 다음 병권을 장군에게 맡기도록 하면 어떻겠어? 좋소. 양이를 설득해준다면 비상소의 공은 내 잊지 않겠소이다. 위원이 부대를 엄호하는 일을 거절했어. 과언이 반역을 도모할 작정인 것 같소. 승상께서도 이미 위원의 반역을 예상하셨어. 비상석계 위원을 찾아가라 한 것도 그것을 알아보려 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우선 승상의 연구를 호송할 테니 강유 장군은 적의 추격을 막아주시오. 네. 장군, 마침 잘 왔어. 아침에 비상사께서 찾아와 내게 병권을 맡기기로 약속했는데 어찌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을 수 있단 말이요? 속으신 겁니다. 조금 전 전가를 받았는데 양이가 군대를 이끌고 승상의 영구를 호송하고 강유에게 적진의 추격을 막으라 했답니다. 비위 그자가 감히 날 속이다니 내 기필코 그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마땅히 그러셔야지요. 날 돕겠소. 물론입니다. 저도 양이와 그 무리들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걔가 잘 됐군. 지금 당장 지름길로 앞질러 가서 양이를 저지하도록 하시오. 알겠소? 대다다! 적군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제갈량이 죽은 게 틀림없습니다. 알되! 당장 추격하라! 아버님, 저기 적군입니다.
사마이 개섰거라. 넌 또 속았다. 잘보이하라. 양장사, 사마이가 퇴각했습니다. 승상의 모습을 한 목각 인형만으로도 사마이를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다니 승상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요. 위원과 마대가 앞에 있는 잔도를 태워버려서 사천으로 향하는 진입로가 막혔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빨리 이 일을 꾸밀 줄은 몰랐습니다. 위원과 맞서게 되면 주머니를 열어보시오. 남진으로 진군한다. 장군! 승상께서 생전에 장군을 그리도 아끼셨는데 어찌 반란을 일으킨 게요? 강요! 자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네. 내 양이와 할 말이 있으니 어서 나오라 시게. 위원! 승상께서는 자네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예견하시고 자네를 조심하라고 충고하셨네. 지금 당장 누가 감히 날 죽일 수 있느냐라고 3번 외칠 수 있다면 한중을 자네한테 넘기도록 하지. 어찌하겠는가? 제갈량이 살아있다면 모를까. 이미 죽어버린 마당에 내가 세상에서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어. 3번이 아니라 3만 번이라도 내 얼마든지 외칠 수 있어이다. 그럼 외쳐보시게. 누가 날 죽일 수 있느냐? 내가 죽여주지. 승상께서 위원이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면 법으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나 강유가 청나라의 군권을 이어받게 되고 강유는 제갈량의 유지를 받들어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국벌을 준비한다. 서기 239년 위명제 조예가 세상을 뜨고 8세의 어린 세이자 조방이 왕위를 잇는다. 그리고 조정의 대권은 대장군 조상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네 아비는 어찌 꿀하지 않은 것이냐? 아버님께서는 병이 위중하십니다. 병이 위중하시다 하여 대장군을 대신해 병문안을 왔습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았네. 부친께서 위중하시군요. 장례 치를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에이그. 왜 꾀병을 부리신 겁니까? 야심이 있는 조상은 분명히 나를 가장 경계할 것이다. 내가 아픈 척이라도 해야 경계를 늦출 것이야.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 조상의 동향을 알아보아라. 사마이는 어떻던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위중해 보였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사냥을 가도 되겠구나. 조상이 황제 조방과 신복들을 데리고 선제께 제사를 올린다는 핑계로 고평릉에 사냥을 나갔습니다. 잘 됐구나. 놈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 당장 낙양을 점령할 준비를 하여라. 아버님, 낙양은 이미 우리 소나기에 들어왔고 형님은 조상의 식솔들을 모두 구류했다고 합니다. 잘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조상이 도항에 오겠구나. 허나 폐하께서 조상의 소나기에 있으니 만일 조상이 폐하를 볼모로
제후들을 협박하고 나선다면 어쩌실 겝니까? 나 역시 그 점이 염려되나. 내가 장기간 관찰한 바로는 조상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원대한 꿈과 포부가 있는 자는 아닌 것 같더구나. 아이고 말이다. 대장군님! 아이고. 대장군님! 큰일입니다. 사마이가 정변을 일으켜 낙양을 장악했습니다. 내 식솔들은 모두 연금돼 있습니다. 주공, 괜찮습니다. 폐하가 우리 손에 있으니 폐하의 이름을 걸고 군사를 일으켜 사마이를 징벌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아내와 아들을 이대로 사마이의 손에 죽게 내버려두라는 말이냐? 아이고, 주공,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들이나 챙기시려면 차라리 사마이에게 투항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관직을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황제를 낙양으로 후송해온 조상은 병권을 내놓았고 사마이는 승상의 자리에 올라 위나라 조정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 반면 낙양으로 돌아온 조상은 기대했던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고 삼족이 단두대에 오르는 처참한 말로를 맞게 된다. 승상, 조상과 그 가문의 삼족을 처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의 부하들은 어찌 처결하면 좋겠느냐? 아버님, 조상의 종친인 하우페를 제외하고는 모두 죄를 면해주시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복직시켜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옳사옵니다. 맞는 말이다. 큰일을 하려면 때론 자비를 베풀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지. 승상, 변방의 곽회 장군이 급보를 전해왔는데 조상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안 하우페가 강요에게 투항했고 지금 한중을 출발해 우리 변경을 침입했다고 합니다. 강요 그놈이 기회를 잘 잡았고. 아버님은 지금 도성을 지키고 계셔야 하니 제가 강요를 상대하겠습니다. 비록 제갈량만은 못하나 강요 쉬운 상대는 아니니 각별히 조심하여라. 알겠습니다. 대장군님! 곽회 장군이 축군의 식수원을 끊어놓는데 성공한 후 철군하고 있고 역적 하우페는 우리 군에 포위되었다 합니다. 내 오늘 반역자를 생포할 것이다. 하우페 장군, 내가 보러 왔어. 강요 하우페, 걔를 섞어라. 승상께서 발명하신 연노가 없었더라면 우리 군의 손실은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막대했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세상을 뜬 후 처음으로 북벌에 나선 강유는 출병을 약속한 강족 부대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은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봉 부대의 식수원이 위군에 의해 끊기고 사마사의 지원군에 쫓기는 신세가 되는 바람에 결국 한중까지 철군할 수밖에 없었다. 강유가 철군하자 사마사 역시 낙양으로 퇴군하게 되는데, 내가 조정을 장악한 이후로 사람들은 모두 내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며 나를 의심해왔다.
내가 세상을 뜨면 너희들도 남들의 이목을 조심해야 하느니라.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서기 251년 사마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두 아들이 위나라의 군권과 정권을 이어받게 되고 위나라 황제 조방은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는데, 대장군님, 오나라의 선권이 위중하다는 소식입니다. 뭐라? 얼마 전만 해도 정정하지 않았느냐? 8월 초에 큰 바람이 불어 선친의 능 앞에 있던 큰 나무 몇 그루가 뿌리채 뽑혀 궁전으로 날아든 것을 보고 경기를 일으켜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군. 그렇습니다. 육손 제갈근과 같은 오나라의 나이든 대신들은 거의 다 죽었으니 손권까지 죽으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다. 서기 251년 손권은 향년 71세로 건업에서 병사하고 오나라의 대신들은 그의 아들 손례양을 황제로 옹립한다. 손권이 병사한 소식을 접한 사마상은 즉시 사마소에게 대군을 통솔하여 오나라를 정벌하게 한다. 그러나 오나라의 완강한 저항에 맞닥뜨려 두 나라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사마소는 패전하여 철군하게 되는데, 승패는 병가지 상선에 지금 눈앞에 가장 위협적인 인물은 바로 강유야. 강유가 우리 군의 패전을 알게 되면 반드시 출병할 것이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야. 이번에는 기필코 강유 그 반역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대도둑과 함께 출전해 승상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좋다. 자네를 선봉으로 임명할 테니 대도둑과 힘을 합쳐 반역자를 토벌하도록 하라. 예. 용맹하기로 소문난 서주를 대적할 만한 장수가 우리 군에는 없는 것 같소. 그를 꺾을 수 있는 좋은 계략이라도 있으시오. 제가 거짓 항복으로 그를 속이겠습니다. 쉽진 않을 거요. 위나라 군대가 수차례 우리 군의 군량 수송로를 끊어놓았으니 군량으로 그를 유인하는 게 좋겠소. 강이야! 어서 나와 힘을 겨루자! 아? 대도둑, 강유가 전투에 응하지 않는 걸 보니 아무래도 강족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불량수 송로를 끊어놓으면 촉군은 어쩔 수 없이 철군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틈을 타서 추격하면 반드시 놈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게야. 옳은 판단이십니다. 전진하라! 어서 이 군량들을 실어나도록 해라! 강유가 왔다!
모두 군복과 군모를 벗고 검을 내려놓아라. 멈춰라! 누구냐? 문을 여시오. 적군의 군량을 강탈해 왔어. 돌격하라! 이렇게 허무하게 붙잡힐 수는 없지. 가자! 이곳 철롱산에는 100여 명 정도가 마실 수 있는 샘이 있는데 저들은 6천 명이 넘으니 살아남기 힘들 것이오. 그렇다면 굳이 힘들여 공격하지 않아도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상께서 늘 사마이를 잡지 못한 걸 아쉬워하셨소. 이번엔 내 기필코 사마소를 잡고 말겠소. 대장군님! 우리를 지원하던 강적 군대가 위나라 장수 곽해에게 매수당하여 지금 사마소를 지원하러 가고 있답니다. 무엇이?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강의를 상대하러 가야겠다. 대장군, 장군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 없이 강유를 상대할 장수 둘을 추천하겠습니다. 그게 누군가? 등해와 종해입니다. 두 사람 다 뛰어나기는 하나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다. 장수들이 따르려 들지 않을 것이야. 직접 선봉에 선 사마사는 수차례에 걸쳐 강유와 격렬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병환으로 인해 낙양으로 퇴군하게 되는다. 내가 죽은 후 권력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 가문은 멸족당하게 될 것이야. 형님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낙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마사는 병으로 세상을 뜬다. 사마소는 사마사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결단력 있는 대장군으로 위용을 떨치게 된다. 사마사가 병사한 후에도 강유는 수차례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여 위나라와 수년간 결전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촉구는 하후패 장억과 같이 중요한 장수들을 전장에서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강유는 기산을 거점으로 계속 진군을 감행하게 되는데, 강유 그놈이 또다시 우리의 병경을 들쑤시다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군.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강유는 제갈량의 뒤를 이은 자로 뛰어난 용병수를 터득한 명장입니다. 그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한계뿐이라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초계 군주인 유선이 근래에 주색에 빠져있다 하오니 유선이 가장 신임하는 내시인 황후를 매수하여 강유에게 야심이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서천을 공략할 수 있는 전술을 수년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좋다.
어서 소문을 퍼뜨려 서로 의심하게 만든 다음 종예 장군의 계획대로 출정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어머, 폐야, 너무 잘 드십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폐야. 폐야의 주문 언제 봐도 좋습니다. 잘하시죠. 고맙다. 폐하.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그게 어서 말해보시게. 강유가 왕위를 찬탈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그럴 리가. 소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 아니 뜬 굴뚝에 연기가 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폐하, 이것은 강유가 출정을 허락해달라고 올린 상소문이옵니다. 잠시 미뤄두거라. 상소문은 처리됐는가? 아직입니다. 상소문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어찌 깜깜무소식인가? 성도에 퍼진 소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문이라니? 장군께서 왕위를 탐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엇이? 대장군께서 직접 폐하께 해명을 하시지요. 부인하면 할수록 의심만 사게 될 것이다. 그럼 어찌합니까? 수년간의 출정으로 몸도 마음도 지쳤으니 롱서로 가서 밭을 갈며 조용히 살고 있으면 폐하께서도 나의 중심을 이해하실 게다. 대장군님, 이간계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유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강유가 8만 대군을 이끌고 롱서로 떠났다 합니다. 잘 됐구나. 등해와 종예 장군에게 군대를 둘러 나눠 서촌을 공략하라 명하라. 진군 명령을 받은 정혜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연일 승전을 거두며 타죽지세로 한중을 공략하는데, 우리 군이 승리를 거뒀으니 모두 건너갑시다. 장군, 등해 장군이 상의할 일이 있다며 장군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등해가? 등장군, 상의할 일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시면 됐을 텐데 어찌 몸소 오신 것입니까? 종장군께서 한중을 점령하셨는데 직접 축하드려야지요. 모두 등해 장군 덕분입니다. 자, 그럼 드시지요. 장군께서 한중을 점령하셨으니 이제 검각을 공략할 일만 남았군요. 정보에 따르면 강유가 이미 검각에 도착했다던데 등장군께서는 좋은 계략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제가 정예부대를 이끌고 은평의 지름길을 통해 덕양정으로 진입하면 성도를 공략할 수 있을 겁니다. 강유는 반드시 성도를 지원하러 올 것이니 그 기회를 노려 검각을 점령하십시오. 정말이지 기막힌 계략입니다. 그럼 등장군의 승전보를 기다릴 테니 정예군을 이끌고 출발하시지요. 종장군이 나를 믿어주시니 꼭 성공하고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승전을 기원하겠소. 자, 같이 한잔합시다. 어서 잔을 드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조심해 가십시오. 행운을 기원하겠소. 다들 등해를 뛰어나다 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 그리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평의 지름길은 매우 험준하여 촉군이 100명의 병사만 동원해도 요새를 막을 수 있는데 그곳에 간다니 목숨을 내놓는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정면 돌파해서 서천을 공략하도록 하세. 이보게, 종예 장군의 말이 진심인 것 같던가? 은평을 넘어 성도를 공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성도를 취하는 것이 한중을 얻는 것보다 몇 배는 큰 공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군. 진영으로 돌아온 등에는 3만 명의 정예부대를 선발하여 군량과 밧줄을 구비하게 하고 성도 공략에 나선다. 강인한 정신력과 집념으로 무장한 그들은 산을 깎고 길을 내 서서히
은평을 향해 진군하게 되는데 행군을 한 지 27일째. 벌써 700리를 지나왔구나. 바로 앞이 강요이니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퇴로가 없다. 허나 이곳은 절벽입니다. 무기를 산 아래로 던져놓고 담요를 몸에 감은 채 뛰어내리면 될 것이다. 장군님! 여긴 언제 지은 병영인가? 제갈량이 지은 병영으로 한때는 1000여 명이 상주에 있었으나 제갈량이 죽은 후론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제갈량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살아남지 못했겠구나. 진격하라! 파죽지세로 방위성과 포성을 점령한 등에서 두발 부대와 연합하여 송도를 공략하기 위해 나서는데 폐하가 주셨으니 벌금을 내십시오. 아무리 폐하도 내셔야 합니다. 내 돈이라면 강요가 죄다 전방에서 써버렸는데 어찌 너희에게 줄 게 있겠느냐? 응? 전하. 폐하, 이것은 제가 겨우 끌어다 모은 은전들이옵니다. 모두에게 상으로 지어라. 내가 잡으면 내 것인 게다. 내 거야. 내 거야. 폐하, 위나라의 장군 등해가 성도로 쳐들어왔습니다. 성도에 왔다고?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된다. 놈들이 하늘에서 날아왔단 말이냐? 은평의 산길을 통해 쳐들어왔습니다. 등해가 성도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선은 몇 차례에 걸쳐 저지에 나섰으나 실패하고 만다. 등해가 이끄는 위군은 촉군을 패배시키는 데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도를 차지하게 된다. 위나라 군대가 성도에 도착하자 겁에 질린 유선은 남방으로 후퇴하여 강유의 지원군을 기다리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성문을 열어 등해에게 토항하게 되는데 폐하께서 강유에게 명을 내려 위나라에 투항하라고 전하시오. 그러지요. 대장군님, 하찮은 등해 따위에게 투항하시면 안 됩니다. 대장군님, 저희를 통솔해 주십시오. 싸우기를 주시오. 여러분, 다들 진정하시오. 내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계략이 있어. 장군님, 강유가 투항하러 왔습니다. 무엇이라? 강유가 투항을?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있습니다. 들어오시라 하게. 이리 앉으시죠. 이것은 우리 황제께서 내게 투항을 명하는 서찰입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찾아오신 게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종장군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지금 공을 세우고 있는 건 등해요. 힘든 전투는 모두 종장군이 치르셨는데 공을 독차지하는 건 등해 장군이라니요. 장군께서는 무척 억울하시겠습니다. 제가 운이 없나 봅니다. 허나 공을 많이 세운 것이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지요. 무슨 소리요? 한나라의 개국공신 한신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수많은 공을 세웠지만 결국은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강장군 말이 맞소이다. 대장군이야, 종애가 서철을 보내왔었는데 등에가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쓰여 있습니다. 종애 장군에게 등해를 체포하라 하게. 좋다. 총장군, 정의의 자네가 반역을 꾀한다 하여 주공께서 자네를 체포하라는 명을 내리셨다네. 이제 이곳의 모든 이들은 내 명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총장군, 누군가가 날 모함한 게 틀림없어. 이 자들을 모두 끌어내라. 등해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종애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총나라의 정세가 조금 더 안정되면 낙양으로 압송해오겠다 합니다. 종애는 절대 등해를 낙양으로 데리고 오지 않을 걸세. 종애 그자는 등해보다도 더 야심이 큰 자라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저들을 어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종애에게 서찰을 보내서 종장군 혼자 등해의 수하들을 통제하지 못할까 염려되니 언제라도 내가 진군하여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내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을 눈치챌 것이네. 그럼 반란을 일으키겠지요? 그렇네. 아마 제2의 유비가 되려고 하겠지. 그럼 어쩌실 겁니까? 걱정할 필요 없네. 종의 수하들의 가족들이 모두 낙양에 있으니 반란을 일으킨다면 부하들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야. 대단하십니다. 사마소의 서찰을 받은 종해는 사마소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강유의 권위로 서천을 점거하여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활을 쏘아라! 그러나 결국 반란을 반대하는 위군에 의해 살해되고 만다. 강유는 본래 종해와 등해의 대립을 이용하여 위나라 군대를 서천에서 몰아내고 유선의 왕위를 복위시킬 계획이었으나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송도로 향한 가총은 서천의 정세를 진정시킨 후 유선을 낙양으로 데려오고 사마소는 낙양으로 온 유선을 안락봉으로 봉한다. 안났고 다시 송도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소. 나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오. 잘 됐소이다. 서기 265년 사마소가 병으로 세상을 뜨자 그의 아들 사마염이 위나라 황제 조환을 폐위시키고 국호를 대진으로 바꾼 후 진무제로 등극하게 된다. 서기 280년 진나라의 군대는 강릉에서 남하하여 오나라 군대가 쇠사슬로 연결해온 장강의 방어선을 허공으로 뚫고 건업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동호의 마지막 황제인 소노는 결국 진나라의 투항을 하게 되고 이로써 100년에 걸쳐 전란에 빠졌던 중국은 다시 하나로 통일된다. 무릇 나뉜 지 오래되면 합쳐지고
합친 지 오래되면 반드시 나뉘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인 것이다.